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의 배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24의 배수에는 24, 48, 72, 96, 120 등과 같이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의 배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도 30, 60, 90, 120 등과 같이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와 30의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배수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공배수라는 것은 두 자연수의 배수들 중에서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24와 30의 공배수라는 것은 24의 배수와 30의 배수 중에서 공통인 배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화면을 보신 것처럼 24와 30의 공통된 배수는 120이 있고 조금 더 찾아보면 240, 360 등 24와 30의 공배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와 30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20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와 30의 공배수와 24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많은 친구들이 생각해 준 것처럼 24와 30의 공배수인 120, 240, 360 등은 24와 30의 최소 공배수인 120의 배수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주어졌을 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통해서 두 수의 공배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24와 30을 예로 들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24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려면 먼저 두 자연수를 써주고 공통인 약수를 나누어 줍니다. 이때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12와 15가 남고 12와 15 모두 3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 주면 4와 5가 남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왼쪽에 있는 2와 3만을 곱하였지만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왼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4, 5도 함께 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 3, 4, 5를 모두 곱해보면 1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4와 30의 최소 공배수와 같은 결과임을 다들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학습 목표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특정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인수 분해하는 것입니다.
24와 30을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소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겠죠.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3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것을 찾아 주었는데 최소 공배수에서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큰 것을 찾아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4와 30을 비교해 봤을 때 밑이 같은 거듭제곱은 2의 세제곱과 2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은 2의 세제곱이므로 2의 세제곱이라 적어주고, 또한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는 3이 있는데 이때 둘 다 같으므로 3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3단계에서는 밑이 다른 거듭제곱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에는 밑이 다른 거듭제곱은 곱하여 주지 않았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밑이 다른 거듭제곱들을 모두 찾아서 함께 곱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밑이 다른 거듭제곱은 5, 하나가 있으므로 5도 함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찾은 거듭제곱을 모두 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거듭제곱 2의 세제곱 3, 5를 모두 곱하여 주면 12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4와 30의 최소 공배수와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과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여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도 구해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30,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세 자연수 모두 짝수이므로 2로 나누어 주면 12, 15, 18이 남습니다. 또한 세 자연수 모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4, 5, 6이 남습니다.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에는 세 자연수를 모두 공통으로 나눌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세 자연수 중 두 자연수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4와 6이 모두 짝수이므로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2, 3이 남고 5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5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남은 세 자연수 2와 5와 3 중에서 두 자연수씩 보더라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를 구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숫자들과 밑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곱하여 주면 우리는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4와 30, 36의 최소 공배수는 360이 되겠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는 다르게 두 자연수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한다는 점에 다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계인 세 자연수를 모두 소인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3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36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두 번째 단계인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큰 거듭제곱을 찾아서 써줍니다. 우리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을 살펴보게 되면 2의 세제곱 2, 2의 제곱이 밑이 2로 같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2의 세제곱을 써주고, 두 번째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인 3, 3의 제곱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3의 제곱을 써줍니다. 세 번째 단계로 밑이 다른 거듭제곱들을 모두 적어줍니다. 밑이 다른 거듭제곱인 5를 적어주고 모두 곱하여 주면은 우리는 24, 30, 36의 최소 공배수가 36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방법과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을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었고, 또한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서도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도 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큰 것을 찾아 적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2의 세제곱과 2를 비교했을 때 2의 세제곱의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을 적어주고, 또한 3과 같이 밑이 같고 또한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최대 공약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세 번째 단계는 밑이 다른 거듭제곱을 찾는 것입니다. 24와 30의 거듭제곱 중에서 밑이 다른 거듭제곱인 5를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거듭제곱을 모두 곱하여 주면 우리는 주어진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지난 시간 배웠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 배웠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것을 찾았었고, 이번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지수가 같거나 큰 것을 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밑이 다른 거듭제곱은 곱하여 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밑이 다른 거듭제곱을 모두 곱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다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